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한 대통합, 대사면론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과거 탈당 인사들이 복당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수 서커스단의 고용 실태가 단원들의 고향인 우크라이나에서도 방송됐습니다. SNS에서도 서커스단의 부당함을 알리는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농어촌에 위치한 전신주 상당수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것들입니다. 최근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해 한전에 체계적이지 못한 전신주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에 김종국 신임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공격적인 야구를 통해 전통의 야구명과 위상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는 학령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이들의 적극적인 예방 접종과 선제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전남 지역 12에서 18세 확진자 90명 가운데 91%가 미접종자이며 주요 감염 경로는 가족 간 감염, 학교 내 전파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학교 감염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선제 검사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여권 대통합과 대사면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고민해야 하는 지역 정치권은 과거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남을 찾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이었습니다. 이어 지난주 전북을 방문한 이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선 페널티 없는 복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제재나 부담 제한 없이 다 복귀한 다음에 내부에서는 또 차별 없이 다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통합이고, 민주당 대선 주자가 제시한 대통합, 대사면론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역 정가에서도 과거 탈당 인사들의 복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정치인 가운데 순천에서는 노광규 전 시장과 구이승 변호사가, 여수에서는 이용주 전 의원과 권세도 전 경찰서장 등이 무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당 의사에 대한 질문에 구이승 변호사와 이용주 전 의원은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민주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반면 노광규 전 시장은 민주당에 제한이 있다 해도 복당은 깊게 고민해볼 문제란 입장. 주요 인사들의 온도차만큼 지역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통합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경선에서 탈당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어려운 당을 지킨 사람들 얻어가면 안 되니까 막말하고 그러면 또 내부 분열 생기고 원팀이 훼손될 우려가 있죠. 탈당 페널티가 적용될 경우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특히 순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현직 시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일부 정치인의 복당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합, 대사면 논의에 불이 붙고 실무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연내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9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 기념회,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됩니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세계유산 등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전남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갯벌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 보전과 관리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한 전남 갯벌의 세계화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2026년까지 5년간 4대 중점 추진 전략,
10대 핵심 과제에 총 사업비 9,732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갯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세계 자연유산 등재구역 확대와 선도적 모델 개발 등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서커스단이 외국인 단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주고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보험조차 가입해주지 않았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문제 제기를 한 단원들의 고향인 우크라이나의 방송에서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단원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SNS에서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지상파 방송인 우크라이나는 지난 4일 여수 서커스단의 임금 체불과 열악한 고용 실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Це українка Альона під куполом приватного корейського цирку. Туди підзаробити приїхала у липні. Замість обіцяних 1000 євро отримала удвічі менше. Працедавиця аргументувала. Нічого не заробили, іноді навіть до кінця місяця не вистачало. 단원들이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고 결로로 인해 아침이면 머리카락이 얼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는 사실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공연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명백히 서커스단 단장의 책임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립 서커스단 디렉터의 인터뷰를 통해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론에서 이 사안을 보도했다며 서커스단 단장이 고발한 단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의 수사기관이 정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Якщо ви дійсно працюєте легально, то офіційно місцеві інспекції праці, місцеві суди, місцева поліція залюбки вам будуть допомагати саме задля того, аби не поширювалось. 한편 엘레나 씨와 친구들은 SNS에서 서커스단의 횡포를 멈춰달라는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동물원의 원숭이가 아닙니다. 삐뚤빼뚤, 띄어쓰기도 맞지 않는 서툰 글씨지만 모국어가 아닌 한글로 적어내려간 플랜카드. 방송을 통해 지인을 통해 단원들의 사연을 접한 이들은 타국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꺼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전신주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세워진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없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신주가 뚝 부러져 있습니다. 주위에는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58살 박모 씨가 지상 8m 높이 전신주 위로 올라가 전선 철거 작업을 한 것은 지난달 12일. 보시다시피 지상 1m 높이 부근에서 전주가 부러지면서 박 씨가 추락하게 된 겁니다. 결국 박 씨는 숨졌습니다. 안타깝게 이 사고가 나긴 했지만은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이 전주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추락의 원인은 전신주 노후화. 만들어진 지 26년이 된 전신주 안은 철근이 부식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명이 일반 콘크리트가 한 20년 간다면 여기서는 거의 한 10년이면은 한전의 노후 전신주 교체 시기는 30년. 하지만 3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번 사고처럼 금이 가거나 심하게 부식돼 위험한 전신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목포와 신안 등 전남 서부 지역에 설치돼 있는 전신주는 5만 3천여 개. 이 가운데 20년이 넘는 전신주는 35%에 달합니다. MBC 취재가 시작되자 한전은 내년 6월까지를 특별 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20년이 넘은 전신주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전남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7에서 13도, 순천이 2에서 15도, 광양도 4에서 15도, 고흥은 1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2에서 14도, 목포는 3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은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특별한 비 소식은 없지만 다음 주 중반까지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신임 감독이 한 발씩 더 뛰는 야구, 보다 공격적인 야구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강팀을 만들어 전통의 야구 명가 위상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시즌 최종 성적 9위로 구단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던 기아. 시즌 내내 쳐낸 홈런이 66개. 팀 홈런 수 꼴찌를 기록했던 팀에게선 성적도 호쾌한 야구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기아의 새 사령탑에 취임한 김종국 감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이고 빠른 야구를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좀 기동력 야구, 좀 스피드한 야구를 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족한 장타력에 대해서 좀 상쇄할 수 있게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주고 작전 야구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성적 부진의 요인으로 선수단 내 대화와 소통 부족을 꼽은 김 감독은 화려함보다는 내실 있는 야구를 통해 이기는 야구를 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유격수와 이루수, 중견수로 이어지는 센터 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하고 건실한 수비, 그래야지 팀 승리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수비를 좀 원할 것 같고요. 타이거스에서 선수와 코치로 지낸 세월만 26년. 선수 개개인을 비롯해 구단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타가 평가하는 김 감독은 책임감과 함께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할 만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포스시즌 나갈 수 있게끔 일단 내년 시즌 목표는 포스시즌을 목표로 차분하게 또 준비를 하고 선수들도 그렇게 주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390 행복봉사단 200만 원, 문수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100만 원, 소라면 사무소 15만 원, 순천시 나간면 성북마을 13만 원, 황전면 용두마을 11만 원, 봉덕마을 10만 원, 나간면 목촌마을 10만 원, 웅천 생활족구회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거만마을 10만 원, 신전마을 7만 원, 상송마을 7만 원, 화원마을 6만 원, 화목마을 5만 원, 순천시 황전면 용서마을 5만 원, 교동마을 5만 원, 순천시 나간면 신촌마을 4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인 혈액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해경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동 임시청사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혈액 보유량은 4.31분으로 적정 수준인 5일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추세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흥군은 풍양면과 과영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82종 540대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이 관내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수시가 화태백야간 국도 77호선 개설과 경도 연륙교 건설 등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 예산 6,10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가나 도 추진 사업 1,652억 원과 시 추진 사업 4,452억 원 등 총 6,10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5,156억 원보다 947억 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검은도항 3호교 건설과 어린이 도서관 건립, 탄소 포집 활용 실증 지원센터 구축 사업,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 18건의 신규 사업 예산 87억 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